네, 안녕하십니까. 주니어보드 29기 A 이석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드라마처럼 듬직한 오빠, 내 말 없어도 야식 사와주는 오빠,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가 되겠다며 불러대는 오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이죠. 실제 여동생들이 생각하는 친오빠는 야 빨리 와봐라 급하다 하면 불이나 꺼달라는 오빠, 야식 심부름이나 시키는 오빠, 오히려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오빠일 겁니다. 저 역시 제 여동생에겐 마주할 때마다 치가 떨리는 오빠일 거예요. 저와 여동생은 4살 차이 나는 남매입니다. 둘 다 성인이 된 지금은 고작 4살 차이지만 어렸을 땐 무려 4살 차이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니 일방적인 저의 잔소리였죠.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자연스레 동생과 둘이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동생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제 눈에 보이는 동생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행사도 잘 가지 않으라고요. 밖에 나가 노는 모습도 잘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배달도 잘 못 시키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보내는 생활을 좋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집에 있을 때조차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과 둘이 집에 있을 때면 꼭 음식 주문 연습을 시키곤 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없을 때마다 쫄쫄 굶을 동생이 걱정이 돼서 굶지 말고 맛있는 걸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나온 잔소리였어요. 이런 마음을 모르는지 제 동생은 그때마다 싫다고 자기가 시킬 바엔 먹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냥 전화를 걸고 원하는 음식을 말하고 주소지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당시엔 아무것도 해버려 하는 동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나이를 좀 먹더니 일본 만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제가 봐온 동생은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뭐라도 관심사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화를 보는 동생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요, 만화를 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방에서 만화만 보는 건 너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야기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다가 마주 앉아서 어머니가 해주신 국수를 먹던 날에 한마디 했습니다. 너 너무 만화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동생이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난 저는 밥상을 얻고 말았습니다. 국수는 이리저리 날아다녔고요. 동생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해? 그 순간 오빠라는 제 존재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 죄책감으로 남았어요. 마침 그 당시에 동생이 일본어 공부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생이 고3이 되던 해 제 돈을 들여 단둘이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어 공부에 대한 흥미도 높여줄 겸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맘먹고 간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전 또 잔소리를 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구글 지도를 켜면 될 것을 굳이 동생에게 야 동생아 너 일본어에 관심 많댔지?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일본어로 물어봐봐. 직접 부딪혀야 늘지 않겠어? 라고 시키고 있더라고요. 10년 넘게 영어 배워놓고 외국인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전데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전 정말 나쁜 오빠입니다. 사실 제 잔소리 뒤엔 동생처럼 저의 소극적인 시설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남들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릴 적엔 키와 관련된 말에 예민했었어요. 복도를 뛰어다니다 선생님께 키가 작으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라는 말을 들었고요. 연애 상담 중에 친구에게 야 역시 남자는 키지 라는 말을 들었고 전에 쟤는 좀 컸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들었어요. 누구보다 크고 싶었던 저였기에 키와 관련된 불편한 말을 듣거나 일을 겪으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소심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소심한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 따라 공부 참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 땐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체급 차이에 밀리기 싫어서 체력장 1등급은 꼭 따내야 했고요. 어떤 운동 경기가 있으면 죽기 살기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소극적인 모습을 바꿔보고자 동아리장도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제 이름이 석곤인데요. 평소에는 친구들이 석고이, 석고이 하고 불러주다가 언제부턴가 수고이 하고 불러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점점 당당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요, 동생도 저처럼 적극적으로 변하길 바랬어요. 얼른 원하는 걸 찾아내고 당당해진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소극적인 모습을 극복했으니 제 말을 들으면 동생 역시 얼른 이겨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생에겐 그저 강조일 뿐이었죠. 저는 동생에게서 저와 같이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면 저에게 있던 채찍질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요는 저와 동생 사이를 멀어지게만 했지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 동생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일본인 남자친구인데요. 제 10여 년간의 잔소리도 바꾸지 못한 걸 이 외국인은 단 며칠 만에 해냅니다. 진짜 그 뒤로부터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알바도 하고요. 일본에도 혼자 가더니 일본어 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중요한 건 결국 변해야겠다는 본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 자식 사이, 연인 사이, 친구 사이에서도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응원해도 모자랄 시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시간으로 채우곤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전 이제 믿고 기다려주려고요. 저와 동생의 시간은 분명 다르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현재 제 동생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는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고요. 요즘 또 가끔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전보다 많이 참는 편이지만 정말 참지 못할 땐 이런 서두로 시작합니다. 야, 동생아, 이런 말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한번 들어봐 줄래? 라고요. 오빠가 뭐길래 이 잔소리가 언제쯤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동생을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